지금 미국 패권이요. 미국 패권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삼남맘님 말씀이 맞아요. 삼남맘님 말씀이 미국이 패권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력이 패권을 잃을 만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발생한 지금 이 문제는 미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 시간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 미국이 멀로주의 나오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에서 만들 때 미국 의회에서 그거 부결시켜가지고 멀로주의라고 우리는 그냥 아메리카에서 고립적으로 살게 그거로 회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이 미국은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고 영국은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래서 패권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세계 국제 정치가 아노미 상태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의 의지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지 보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요번에 돈 액수가 34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4조거든요. 그 3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미국 의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 버거지가 났죠. 우크라이나 그거 가지고 뭐 미국의 셧다운이 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이 미국이 30 몇 조가 없겠어요?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줘. 공화당 강경파들이 못 줘. 민주당은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화당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국민 여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이 그 미국이 패권 국가라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 맞서는 전선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패권 그 투사가 되는데 패권 국가가 나 세긴 한데 우크라이나는 포기 이러면 이제 이게 패권 국가인가 아닌가 이게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생했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이스라엘 지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원을 얘기하는데 또 미국에서 이스라엘 지원은요. 유대 사회의 로비력이나 기타 등등 생각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도 지원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 1일차라서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선멸전을 배틀 오브 어니힐레이션으로 갔단 말이에요. 배틀 오브 어니힐레이션이란 건 싹쓸이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건물들 어때요? 아파트 살죠. 아파트 뭐로 만들죠, 여러분?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가전이 발생을 하면 콘크리트 고층 건물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벙커가 돼요. 콘크리트 이게 저격수들의 개꿀 포지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콘크리트 고층 건물들은 계속 시가전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진입을 해서 시가전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 건물들을 다 부시고 가야 돼요. 콘크리트 건물을 부시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백병전이 펼쳐지면 그러면 어떤 쪽이 세다라고 볼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다 부시고 가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 건물을 부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부시고 있으면 총 맞아 뒤져서 안 되잖아요. 멀리서 폭탄을 던져서 해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 건물 부시는 폭탄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진공폭탄이라는 거. 그 진공폭탄은 정말 살벌한 거죠.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쓴 건데 그 진공폭탄을 써서 그 건물을 부시거나 또 하나는 155mm 탄을 쏴야 돼요. 155mm 자주포로 건물 하나하나 앞선에서부터 건물을 부셔나가면서 폐허를 만들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부족한 물자가 뭐죠? 155mm 포탄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비축하고 있었던 게 그 가자지구 콘크리트 건물들을 다 박살낼 만큼 15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둘 다 155mm 포탄이 어마무지하게 필요한 전선이 두 개가 생겼다고요. 네.
미사일은 너무 비싸고요. 미사일은 너무 비싸요. 미사일은 졸라게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 부실 때 미사일 쓰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고폭탄으로 부셔서 그냥 155mm 탄으로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뱅기로 못 부시냐 그런데 여러분 뱅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155mm 포탄이 제일 싸요. 제일 싸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거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55mm 탄을 이스라엘 지금 정확히 하면 가자지구죠. 가자지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線양쪽이 전부 다 포탄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게 대한민국에 155mm 탄 생산하는 뭐 풍산이라 이런 데들 우리가 하고 이러고 있을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5mm 탄은 한국이 제일 많아요 이러고 야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튀는 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냐면 돈으로 보나 지원으로 보나 두 개의 전선이 생긴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미국이나 입장에서는 제일 복잡한 게 야 적당히 해. 이스라엘도 적당히 하길 바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지원을 해준 거에다가 여러분 요번에 또 나왔어요. 요번에 로켓포 하마스한테 로켓포 판 새끼들이 있습니다. 로켓포 판 새끼들이 누구냐면 북한 등장했어요. 북한제 RPG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제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골짜기가 생겼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러분 진짜 이게 설마 이 얘기를 80년대 이후로 다시 들을 줄이야 싶으신 말 하나? 반제동맹. 여러분 반제동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제국주의 동맹. 야 팔레스타인, 이란 거기다가 북한까지 지금 반제동맹. 그리고 여러분 이 반제동맹에 빼놓을 수 없는 국가들이 옛날에 소련과 중국도 이 반제국주의 동맹의 수장들이었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도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서 이 조만한 애들이지 뭐 하마스고 이란이고 북한이고 얘네들이 갑자기 반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적인 반제 동맹이 다시 되살아나고 무기 공급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동맹도 지금 그러니까 전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하고 가자지구 전선 이렇게 전선은 현재 전쟁이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두 개가 됐는데 점점 갈수록 자유주의 진영과 쟤네들이 얘기하는 반제 동맹 진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전선 두 개 전 세계가 점점 이 전선이 늘어나는 과상황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란까지 끼어들어서 이란, 레바논, 시리아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평소에도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 하마스하고 또 다른 헤즈볼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헤즈볼라는 그 레바논 쪽 애들인데 이렇게 평소에도 로켓포를 왔다 갔다 교환을 하는데 오늘은 좀 시계도 왔다 갔다 해서 헤즈볼라하고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가자지구로 이스라엘 병력이 온빵 때리는 거를 못하게 하려면 한쪽에서도 전선을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우리는 하마스만 보이고 우리는 개호구로 보이냐 그러면서 지금 헤즈볼라까지 지금 레바논 쪽에서 로켓을 쏴대고 있다라는 건데 또 내일 가면 또 어떤 뉴스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한테 로켓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애들은 뻔하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애들이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묘하게 어떤 꼬라지냐? 세계대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대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얘기가 이제 미국 패권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유명한 그 피터 자이안 씨 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구대륙에서 손을 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 미국이 패권을 투사해서 구대륙에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에서 미국이 석유 있죠. 미국은 딱 석유 빼놓고는
석유 때문에 미국이 국제주의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셰일 혁명이 발생한 다음에 미국이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걸 넘어서 수출을 하게 되니까 국제 문제 뭐 이거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이야. 딴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도 없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바다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미국이 한다? 뒤질라고 환장한 거죠. 미국보다 국력이 한 몇 배는 세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진을 빼야 되냐? 그리고 미국 여론에서도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점점 올라가면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미국 대중을 상대로 다른 나라에 패권을 투사하자 이걸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특히 트럼프 형님이 등장을 하면 트럼프 형님이 등장하면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형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5조 내라는 주한미군 들어갔는데 돈이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니네가 1조는 내라 아니지 이게 5조 5천억 이거 전부 다 니네가 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트럼프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각 나라가 GDP를 올리고 군사를 다 늘려요. 군사를 다 늘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미국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일 같은 나라가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또 하나의 다극 체제를 갈 수 있는 다극 체제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는 자기 독자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 형님들 아니면 안 되지라고. 걔네들도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독일이고 영국이고 전부 다 프랑스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다극 체제로 가는 거죠. 다극 체제로 가는 거고 트럼프 형은 대놓고 니네도 다 무장해라. 니네가 힘 써서 뭐 하는 거 신경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다극 체제로 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는 전선이 두 개가 되고요. 전선이 두 개가 됐고 패권국 미국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패권국 미국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걸 포기를 하느냐 다극 체제로 가느냐 지금 인류 역사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불길하게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기를 우리가 바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전으로 가면서 자원 소모전으로 갔고 자원 소모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 위기가 각 국가에서 다 오죠. 다 오는 상태에서 누가 버티냐 누가 돈 써가면서 전선을 버티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승부수가 우크라이나 한 곳에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고 무한대로 이 정도 전장은 자원 투입할 수 있는 거고 리더십 별 지장 없잖아. 그렇다면 전선을 하나 더 늘려볼까 하고 그리고 중동에서 난리가 났죠. 유가는 오늘 4%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이런 유가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란까지 문제가 돼서 호르무즈 위기가 발생이 되면 유가는 얼마나 오를지 알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아주 격변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가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계속 세력을 투사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안 주고 계속 불안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빠꾸시키질 않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세상이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